자, 페이지 62쪽. 이제 전자기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파동 중에서 빛에 의한 반사, 광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 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에요. 물체를 본다는 것은 광원, 예를 들어서 전등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거기서 온 빛이 직접 내 눈에 들어왔다든지 또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반사되는 데 있어서 반사의 법칙이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 입시 과학 할 때 원장님하고 지난주에 뭐 법선에 대해서 꽤 많이 소개됐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각이 세운다면 이렇게 들어온 입사광에 대해서 입사각을 쓴다면 튀어나가는 거 반사각 I 프라임 이 둘이가 서로 같아요 하는 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별거 없죠. 네. 이때 여러 개의 빛이 평행하게 와서 평행하게 튀어나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정반사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이 정반사가 잘 되는 것이 거울입니다. 반면 우두투두를 했을 때 빛이 평행하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서로 지랄맞게 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또 반사의 법칙은 다 성립합니다. 이런 반사를 우리는 난반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일반적인 물체는 정반사가 자리할까요? 난반사가 자리할까요? 당연히 난반사가 자리하죠. 왜요? 여러분들 이 분필을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보잖아요. 네. 그 연유는 뭡니까? 이 분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들이 사방팔방 다 나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다 보죠. 만약에 극장의 스크린을 거울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로 만들었다면 네. 영상에서 나온 빛이 이 거울에 반사돼서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겠네요. 극장 보면 극장 스크린에 대해서 좌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볼 수가 없죠. 만약 거울로 해놨다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난반사 대부분 것들은 다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거울이라든지 아주 잔잔한 수면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한에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극장의 스크린 같은 것들이 이제 난반사가 잘 되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사, 거울에 대한 반사예요. 이 반사방이 반사구나. 거울에 대한 반사인데요. 이 거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야. 어떤 걸로 나눌 수 있을까요? 고무코울 볼로. 평면 거울과 아. 그리고 구면 이옷을 거울. 거울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평면 거울 간단합니다. 어떤 거울이 있었을 때요. 자,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죠. 와 완전 멋쟁이. 자, 이런 거울이 하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직접 보잖아요, 그지? 어떻게 해서 봅니까 하면 사방팔방에서 여러 빛들이 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빛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지? 네. 근데 우리는 이 반사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빛이 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같네요. 다리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역시 이렇게 반사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서 왔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상은 거울 뒤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비는 당연히 1대 1이죠. 우리가 흔히 전신 거울이라서 내 몸의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 전신 거울이라는 게 1m 한 80 정도? 이 정도 거울 크기를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기껏 전신 거울을 해봤자 한 1m, 경우에 따라서 한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예, 전신 거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왜 그래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 정도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키만큼 거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울이 크기는 얼마나? 자기 키의 절반이면 됩니다. 왜요? 내 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반절이죠. 아. 이 크기도 역시 반절입니다. 이래서 자기 키의 절반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전신 거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계속 멀리 가다 보면은 전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왜요? 해보십시오. 세 개 합사.
그래. 예, 조그만 거울 하나 해가지고 다시 멀리 가갖고 저 거울에 통해서 당신이 다 보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평면 거울 정리해 보십시오. 별거 없죠? 평면 거울은. 자, 우리가 구면 거울은 하겠습니다. 예, 구면 거울은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로 표현될 수 있겠네요. 이 거울상에 의한 작도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구면 거울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초점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초점의 2배 되는 곳이 이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구심이 됩니다. 근데 아, 구를 이렇게 자는 거죠. 그래서 구면 거울에 대한 작도법은 평행광, 이 광축이라 불러주는데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것은요 초점을 통해 나가고요. 그러면 초점으로 들어온 빛은 예,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 구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온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울에 대한 작도를 한번 해보죠. 되겠습니까? 오목 거울 광축 나가서 준비했고요. 구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초점 F와 2F 준비했습니다. F 거리하고 2배 되는 거리고 요게 이 구를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물체를 어디다 놔두었습니까? 하네요. 그때 상은 어디에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2F보다 먼 곳에 물체를 놔뒀습니다. 1번 물체는 2F보다 먼 곳에 놔뒀습니다. 해봅시다.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하겠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여유되면 컴파스로 구를 그리고 자를 대고 입구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 F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하겠습니다. 아이씨 그림 너무 많이다.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이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만난 이 점이 1' 하겠습니다. 2F보다 먼 곳에 놔뒀더니 상은 어디 생깁니까? 합니다. 1'. 2F와 F 사이에 생기네요. 이때 사이즈를 보면 물체의 크기는 이 정도인데 상의 크기는 어때요? 절반? 아, 작아요. 작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축소된 거고요. 물체는 이렇게 서 있는데 상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립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빛이 와서 직접 맺힌 장소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1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색깔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 했죠. 쌤 하나도 끊임하지 않게 보이는데. 알았습니다. 아니 내 그림 실력이. 그림칠 얘기요? 뭐 안 되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뭡니까 콤파스 그리고 자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그거 봐서 뭐하게요? 근데 이거 초점 고정해놔도 돼요? 어? 영상 볼 때 너무 불편해서. 뭐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하는지. 했어? 응. 신기하다. 자 2번 여기다 붙여 한번 놔둘게요.
2번의 위치는 딱 2F인 곳에 놔뒀습니다. 5에 놔뒀습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으로 나가고요.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평행하게 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이쪽에 생기네요. 2번 놔두니까 2'은 네. 딱 2F에 생깁니다. 사이즈도 1대 1짜리입니다. 거꾸로 썼습니다. 우리 빛이 직접 보였습니다. 실상은 동일입니다. 그럼 3번. 이번에는 2F와 F 사이의 물체를 준비해봤습니다. F와 F 사이에다가 물체를 준비해봤습니다. 평행하게 나온 빛은 초점을 향해 나가고요. 초점 통해 나가고 초점을 통해 나간 빛은 하겠습니다. 평행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쪽에 생기네요. 2F, F 사이에 놔뒀더니 상 3'은 어디에 생깁니까? 2F보다 네. 먼 곳에 생깁니다. 아, 사이즈를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커졌네요. 확대됐습니다. 확대됐습니다. 거꾸로 선도 똑같죠? 빛이 직접 맺힌 실상도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번에 F에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2F와 F 사이에다 놔뒀어요. 여기가 2F고요. 여기가 F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차피 책에 다 있어요. 네 번째, 그렇다면 딱 F에 놔두면 어떻게 되냐 합니다. F에 놔두면 평행광은 초점을 나고 초점을 향 만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F로 매우 근접해 가는 과정에서 상이 엄청 커지다가 순간 사라져요. 네? 상이 없다고요. 나중에 대학교 1학년 정도 가면 이 거울에 대한 법칙들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것이 F분의 1 이런 공식들을 한번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번에는 F보다 안쪽에다 물체를 놔뒀습니다. 안쪽에다 물체를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네, 역시 평행에 들어온 광선은 초점을 향해 가는데요. 이제 뭐 초점을 갈 건 없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하네요. 이 둘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이쪽에서 빛이 한 점에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5번 세웠습니다. F 안쪽에 세워놓으면 5'은 거울 뒤쪽에 사이즈 어때요? 확대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확대되는데 바로 서 있네요. 다른 것들은 거꾸로 서 있잖아. 네. 바로 서 있네요. 바로 서 있다. 정리? 정립. 아, 정리? 근데 이건 실제로 빛이 와서 모인 곳입니까? 허상?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 뒤편에 있겠거니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허상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목거울에 의한 상입니다. 그럼 볼 거에도 또. 왜 볼거울은 남아있잖아요. 와. 도립을 보니까 전부 다 실상이고요. 오케이? 나중에 나지만 정립상은 허상이에요. 오. 그럼
볼록거울은 어떨까 하겠습니다. 방출 준비해봤습니다. 이 어딘가? F 프라임 할게요. 평행하게 들어왔습니다. 튕겨나는데 초점이라는데요. 초점에서 튕겨나오는 것처럼 가는 이렇게 빛이 옵니다. 문체를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럼 상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한데요. 예, 요게 하나 있었으면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네. 거울 안쪽에 예, 있어. 그렇죠. 그래서 볼록 거울을 사용하면 물체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상은 항상 화학에서 웬만하면 항상 하면 잘 안 맞죠. 예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항상 역시 거울 뒤쪽에 생기는데요. 사이즈 보니까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져요. 있어? 축소된 그리고 바로 서 있는 그리고 실제로 빛이 여기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허상이 생겨요. 말했지만 도립상은 실상이고요. 정립상은 허상이에요. 이해됐어? 물체가 저 멀리 가면 이 초점에 수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멀리 가면 멀리 초점. 가면 초점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놈이 멀리 가면은 요 놈은 초점에 가까워집니다. 아, 네. 볼록 거울이었습니다. 이쪽은 오목 거울 사용했죠. 축소된 도립실상, 1대1 도립실상, 확대된 도립실상, 확대된 정립허상, 축소된 정립허상. 뭐가 하나 빠졌죠? 1대1 1대1. 정립 허상. 그렇죠. 1대1의 정립의 허상이 빠졌네요. 그럼 이건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글쎄요. 평면 거울? 어? 평면 거울. 예. 오, 이미까지 찍은 거야. 그러네. 이건 평면. 오목 거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네요. 평면 거울은 1대1 정립 허상을, 볼록 거울은 축소된 정립 허상을. 반면 오목 거울은 물체 위치에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됐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록 거울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근데 볼록 거울은 축소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우회전 틀려고 해. 그치? 근데 이쪽에 다른 차가 오는지 보려고 사이드미러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됐어? 네. 근데 그 사이드미러 통해서 야 마티즈가 오는지 그랜저가 오는지 팔도 트럭이 오는지 그걸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가 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시야가 넓게 말입니다. 이해됐어? 네. 뭐 이런 T자의 교차로에 볼록 거울이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어요. 즉 내가 이렇게 가면서 좌우 쪽에 뭐가 오는지 진짜 누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시야가 넓게 편의점 봐보시면 편의점 저 위에 볼록 거울 해놨습니다. 저 인간이 초콜릿을 훔치는지 소주병을 훔치는지 뭐 어쨌든 뭔가 다른 행동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시야가 넓은. 알겠어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라든지 편의점의 거울이라든지 뭐 결국에 이제 애가 뭐 훔치는지 뭐 그냥 제대로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교차로에 볼록 거울들이 시야가 넓게 해준 거라고요. 당연히 평면 거울은 1대1 사이즈잖아요. 자동차에 보면 흔히 룸미러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렇지? 여기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운전하다 보면 당신들도 나중에 운전하다 보면 차가 정차 할 때 뭐 신호등 받아서 할 때 갑자기 파파파 할 거 아니에요. 뭘 해요? 화장. 화장은 미리 하고 차야죠. 응가리
반면 오목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빛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네. 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오목거울을 통해서 반사망원경이라는 걸 쓰는데 그렇게 해서 빛을 모아서 확대시켜서 보는 것들이죠. 벌써 이런 반사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그리스 시절에 다 알았는데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허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오목거울을 여러 개를 배치해가지고 한 곳에 빛을 모아가지고 완전 직광이죠. 상대편 군함을 뭐 태웠다, 불태웠다, 뭐 이런 우와. 식의 얘기들로. 근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했는데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 일단 그런 썰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양광 조리기, 태양열 조리기였고 거울을 실제로 이제 거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음박을 씌웠다는 데서 빛을 한 곳에 모아서 물 데우고 뭐 라면 끓여 먹든지 뭐 음식을 데워 먹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 말이죠. 오목 거울로 라면. 예, 오목 거울로 태양빛을 모아요. 여러분들 뭐 안 보겠지만 옛날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병만이라가 남극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태양광 조리기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앞에 먹었던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태양열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을 여러 개 모아서 한 곳에 빛을 집중해서 물을 끓여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태양열 발전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볼록 거울의 장점, 넓은 시야. 그래서 자동차 사이드 미러 쪽에 평면 거울 1대1,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울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목 거울은 한 부분에 직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반사 망원경이라든지 또는 태양열 조리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오목 거울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예, 있죠. 있으니까 있겠죠. 우리가 빛이 오목 거울을 통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인다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에 전등이 있었다면 빛이 반대로 이렇게 튀나가겠죠. 오. 바로 헤드라이트, 예, 전조등 이런 데다가 사용되고 있는 게 아. 오목 거울입니다. 진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오목 거울도, 볼록 거울도, 평면 거울도 다 있어요. 알겠어요? 네 페이지에 걸친 내용은 이게 답니다. 진짜요? 예. 자, 그래서 뭐 앞에 수업 시간이 길어서 불만이 좀 많다 했는데 네. 아까 말했지만 실력 32번까지 다 풀면 채점 다 하고 일찍 귀가해도 괜찮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십시오.